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2월 4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2월 4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이 담길 예정으로 서울 32만 5천 호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최대 85만 호가량을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 사용 여부 발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자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P&H테크의 공모 청약입니다. OLED 소재 합성에 필요한 촉매와 원료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 P&H테크가 어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18,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실적 호조에 안도하면서 양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3,110선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기아차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1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EID입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아데노 바이러스의 벡터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예방률이 92%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말레야 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25개 병원과 동네 의원 등에서 18세 이상의 성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백신을 투여한 사람은 약 1만 6천 명이고요.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은 5,476명입니다. 이 중 2번 접종을 마친 19,866명을 분석했더니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0.1%였지만요. 이 가짜 약을 투여한 4,902명 중에서는 1.3%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백신 효과는 91.6% 정도에 이른다는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더불어서 스푸트니크 V는 영하 2도에서 8도에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공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회분 가격은 $10 미만으로 화이자의 백신보다 저렴한데요. 이미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헝가리와 아르헨티나 등 16개국이 이 스푸트니크 V의 상용을 승인했고요. 인도는 다음 달 안으로 사용 승인을 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공개가 된 상황에서 정식 임상도 없이 출시된 백신이라는 그간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EID는 한국 코러스에 20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러시아 백신 1억 5천 회분을 생산 중인 만큼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날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 연결 매출액이 1조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줄었고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적은 적자였지만 온라인 매출 고성장이 고무적이라는 특징입니다. 네, 또한 중국은 설화수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고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을 5에서 6%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한한령으로 40%에 육박하던 중국 매출 감소율이 지난해 4분기 드디어 5% 내외로 성장으로 전환한 건데요. 수익성이 높은 럭셔리 브랜드, 이 디지털 채널 매출 비중 확대에 비용 구조 조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처럼 그동안 반영됐던 실적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해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가 올해 드라마 제작 본격화에 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스트의 대표적인 드라마는 주지훈과 김혜수가 주인공이었던 하이에나,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건교사 아는 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글로벌 온라인 OTT 판매와 제작 경험을 두루 쌓은 바 있고요. 최근 글로벌 OTT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키스트는 기업 가치 확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키스트는 최소 4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배우 이영애가 출연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이로운 구경이 역시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키스트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에이스토리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창사 이래로 최대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가 현대차와 수소 전기 트럭 관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영화테크는 현대차와 150억 원 규모의 수소 전기 트럭과 관련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50억 3,127만 원이고요. 계약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입니다. 체결된 규모는 영화테크의 최근 매출액 대비 33.73% 수준입니다. 영화테크는 전기차 부품 개발 생산 업체로 현대차와의 협업이 빈번합니다. 지난 1월에는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함께 오름세 보였고요. 작년 12월에는 현대차와 로보택시 관련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대차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장 초반에 19%까지 오르면서 3만 1,000원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동양 파일입니다. 최근 콘크리트 파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동양 파일도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콘크리트 파일 월별 가격 지수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83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에는 88로 급등했고요. 12월에는 96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콘크리트 파일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형사들마저 10% 이상의 웃돈을 줘도 이 주문 물량의 절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LH 공공임대주택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착공 일정까지 겹치면서 이 콘크리트 파일을 구하지 못해서 공정 진행을 못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양파일은 콘크리트 파일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높은 편이고요. 매출의 99% 이상이 콘크리트 파일인 만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이 콘크리트 파일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도 그 기대감이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수혜주는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이 주택 사업 경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스케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오늘은 정부의 2사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2사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서울에는 32만, 전국에는 83만 가구의 추가 주택의 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중 70%에서 80% 이상은 아파트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공공 분양은 일반 공급 비율이 15%지만요.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 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서 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 30, 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설립에서 시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던 기존 건재축 재개발 요건을 완화해서 단시간 내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오늘은 시멘트와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장중에 24% 넘게 상승했고요. 한일 현대시멘트도 9% 넘게 상승하는 등 이 시멘트 기업들의 주가가 전일 대비 크게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중 삼표시멘트는 시멘트 관련주로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온도 장 초반에 8%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기업인 대림건설과 이 대림건설의 지주회사 DL도 전장 대비 소폭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해서 즉각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현재 이 공급 쇼크 수준인 주택 시장이 조금은 안전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